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도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좋다면 하지만 엄마가 한 번만 봐도 될까? 그렇게 시작된 조용한 관찰.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은 상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진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매니저 불러! 커피 한 방울도 묻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날 엄마와 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29의 늦봄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을 때였어요. 엄마는 손에 들고 계시던 따뜻한 차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지금 생각해보니 기쁨도 반대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었네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구나. 엄마의 목소리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다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만이 풍길 수 있는 그런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판단이 틀린 적을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친구 하나가 저를 따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셨죠. 지은아, 그 친구랑 좀 거리 두는 게 어떨까?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엄마 생각엔 그 아이가 널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엄마는 그 친구를 단 2번밖에 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미술을 하겠다고 고집 부릴 때도 그러셨죠.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는데 엄마만은 다르셨습니다. 지은이는 미술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어떨까? 결국 저는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작은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게 맞는 일이었거든요. 엄마의 그런 통찰력은 저희 집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그랬죠. 아버지는 원래 큰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보, 그 회사 대표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어요. 왜? 조건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불안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결국 아버지는 엄마 말씀을 듣고 더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 숨겨진 부채가 어마어마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만약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큰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항상 엄마와 상의하시죠. 미선이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해.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나 고모들,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까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엄마께 조언을 구하러 오시죠. 얼마 전에도 이모가 오셨습니다. 이모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부 쪽에서 뭔가 이상한 조건들을 내세운다는 거였어요. 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은 좋다고 하는데. 엄마는 차분히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대화해봐. 그리고 그 조건들이 정말 합리적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잘 봐봐. 결국 이모는 엄마 조언대로 했고 나중에 예비 신부 가족의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되셨대요. 정말 미선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이셨기에 저도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대학 전공 선택부터 취업, 그리고 지금의 사업까지 엄마의 조언이 없었다면 이만큼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도연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도연 씨는 32살 대기업 전략기획팀 차장입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유복한 집안은 아니지만 본인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죠. 매너도 좋고 말도 항상 신중하게 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의 모임에서였죠.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제 집안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지은 씨가 하는 일이 정말 흥미로워 보여요. 기획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취미가 뭐예요?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제 사업이나 집안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건 사실 도연 씨 때문이 아니라 저희 집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중견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강남의 상가부터 전국 곳곳의 땅까지 저희 집 자산이 300억이 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좋아하는 걸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달랐어요. 몇 달을 만나면서도 제 집안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어요. 사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해서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는 정말 진심 같아요, 엄마. 저한테 관심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저 자체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저는 엄마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특유의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지은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말이야, 말보다는 틈 사이에서 드러나는 법이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엄마가 한번 잘 보자. 어떨까?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의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저를 위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감정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막으시지도 않으셨고요. 항상 제 마음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엄마, 한번 봐주세요. 엄마 눈으로 한 번만요. 그렇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야 할 게 있어. 네.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사람은 엄마랑 같이 보자. 어떨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뭘 보실 건데요? 3가지만. 그 사람 눈빛, 말, 그리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아무도 안 볼 때의 태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했던 그 관찰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심이면 다 된다고,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아셨나 봐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엄마는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셨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죠. 지은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 내 마음도 이해하고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네, 엄마. 엄마가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진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그러셨어요. 제 감정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죠. 강압적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좋아. 그럼 약속하자.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절대 그 부분은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사람은 엄마 눈으로 한 번 더 볼게. 그럼 엄마가 어떻게 보실 건데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볼 거야.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눈빛이야. 특히 내 집안 얘기가 나올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두 번째는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 평소엔 괜찮은 말을 해도 힘들거나 화날 때는 다를 수 있거든.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의 태도.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거든. 엄마의 설명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도연 씨가 엄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연 씨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며칠 후 엄마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도연 씨를 저희 집에 초대하자고 하셨죠. 한번 집에서 식사하자. 자연스럽게. 네, 좋아요. 도연 씨도 엄마를 제대로 뵙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도연 씨는 몇 번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바빠서 계속 미뤄졌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시라고 해봐. 엄마가 직접 요리해 줄게. 엄마는 평소에도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그날은 특별히 정성을 들이셨어요. 도연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장도 직접 보러 가셨거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아니야.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그 모습을 보니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도연 씨는 정말 정중하게 왔어요. 꽃다발도 들고 오고 엄마께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은이가 항상 얘기해서 뵙고 싶었어요. 어머, 이런 걸 왜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엄마도 처음엔 정말 자연스럽게 대하셨어요.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주시고 도연 씨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화하셨죠. 지은이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줄까요? 네, 정말 듣고 싶어요. 엄마는 제 어릴 때 귀여웠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어요. 도연 씨도 재미있어 하며 웃었고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엄마가 도연 씨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다는 걸.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시지만 그 눈빛으로는 뭔가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는 어떤 일을 해요? 전략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는 업무죠.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람도 있고 제가 원래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서요. 도연 씨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허세도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 씨 가족은 어때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정말 착한 분들이세요. 형제는 있어요? 누나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있어요. 정말 평범하고 건전한 가정 이야기였어요. 도연 씨도 가족 얘기를 할 때 정말 따뜻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지셨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운이 좋죠.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도연 씨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과연 엄마 말대로 눈빛이 달라질까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평범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주 미묘하게, 정말 미묘하게 도연 씨의 눈빛이 달라진 걸 말이에요. 엄마도 그걸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눈빛 아닐까요? 그 이상이라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과하지만 않으면요.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잘 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엄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도연 씨의 대답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답변이었죠. 그날 저녁 도연 씨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글쎄, 나쁘지는 않았어.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럼, 하지만 좀 더 봐야겠어. 엄마의 표정이 여전히 신중하셨어요. 왜요? 뭔가 이상한 게 있었나요? 이상하다기보다는 확실하지 않아.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봐야겠어. 그렇게 우리의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도연 씨를 지켜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도연 씨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그 신중한 표정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엄마가 뭔가 알아채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엄마는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셨어요. 지은아, 다시 한번 도연 씨를 집에 초대하자.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좋아요. 사실 저는 지난번 식사 때 도연 씨가 잘 해주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엄마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번엔 일요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자고 엄마가 제안하셨거든요. 도연 씨는 이번에도 정말 정중하게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 뭐려. 오늘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도연 씨가 좋아할 만한 갈비찜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 씨의 회사 생활 얘기, 취미 얘기, 그리고 저희의 일상 이야기까지.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아, 맞다. 도연 씨, 저희가 강남 쪽에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아, 네. 지은이가 얘기해줬어요. 도연 씨는 평범하게 대답하셨어요. 요즘 거기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상받으면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지은이 앞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엄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몰랐던 일이었어요. 도연 씨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강남 쪽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상가, 혹시 어느 동네에 있는 거예요?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요. 꽤 괜찮은 자리죠. 엄마가 대답했어요. 와, 거기면 정말 좋은 곳이네요.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제 도연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꽤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되면 몇 배는 오르겠네요. 정말 잘 되셨어요. 도연 씨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미묘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사실 지은이가 결혼하면 그 수익으로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도연 씨의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정말요? 그럼 대출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겠네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대감? 계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렇죠. 부모로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와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엄마와 헤어진 후 단둘이 있을 때였죠. 그때 도연 씨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지은아, 어머니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상가 얘기 정말이야? 응, 엄마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정말 대출 안 받아도 되겠다. 사실 내 명의로 전세 대출 알아보고 있었거든. 잘 됐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제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은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그 수익도 결국 우리 거잖아.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거고. 도연 씨가 계속 말했어요. 네. 저는 그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의 말투, 그의 눈빛, 저와 미래를 말하면서 그는 제 옆이 아닌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것들 뒤에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너는 어땠어? 엄마가 되묻으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무엇이? 도연 씨가 제 얘기를 할 때와 돈 얘기를 할 때가 좀 달랐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엄마도 그걸 봤어. 정말요? 사람은 관심사가 바뀔 때 눈빛이 달라져. 오늘 도연 씨는 내 얘기를 할 때보다 돈 얘기를 할 때 더 생생했어. 엄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다. 한 번 더 봐보자. 한 번 더요? 응. 오늘은 돈에 대한 반응을 봤으니까 이번엔 다른 상황에서 봐보자.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테스트가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도연 씨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가 보신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눈빛이 달라졌었어. 돈 다 좋아하지. 그런데 나에 대한 얘기의 눈빛과 돈에 대한 얘기의 눈빛이 너무나 달랐다는 게 혼란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엄마의 첫 번째 테스트는
뭔가 찜찜한 결과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찜찜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엄마는 두 번째 테스트를 제안하셨어요. 지은아,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봐보자. 어떤 방식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야. 엄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도연 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고 했지? 네, 회사 근처에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해봐. 그런데 너는 일부러 좀 늦게 가는 거야. 왜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기다릴 때 본성이 드러나거든. 특히 피곤할 때는 더욱 그래. 엄마의 설명을 들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친구분 중에 김정희 할머니 계시지? 그분께 부탁해서 그 카페에 계시도록 할 거야. 할머니가 뭘 하시는데요?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계시는 거야. 그런데 도연 씨가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 보실 거야. 엄마의 계획은 정말 세밀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도연 씨는 그 주에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밤샘 회의가 연달아 있었고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오늘 좀 일찍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피곤해 죽겠어. 도연 씨가 연락을 줬어요. 그럼 6시에 평소 카페에서 만날까요? 좋아. 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저는 엄마와의 약속대로 일부러 늦게 갔어요. 약 25분 정도 늦게 말이에요. 엄마와 김정희 할머니는 이미 그 카페에 와 계셨어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 김정희 할머니가 움직이셨어요. 할머니는 도연 씨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몸을 떨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도연 씨는 시선을 한번 줬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더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어지러워. 이번엔 좀 더 크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연 씨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직원 어디 갔지? 저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직원을 부르는 목소리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할머니를 직접 도와드리지는 않고 그냥 직원만 불렀거든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어요. 대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럴 거면 약속을 왜 잡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직원이 와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어지러워 하셨고요. 바로 그때 제가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늦었네요. 아, 지은아. 왜 이렇게 늦었어? 도연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해줘.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쪽을 슬쩍 봤어요. 할머니는 이제 직원의 도움으로 좀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저기 할머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응, 직원이 처리했잖아. 우리 얘기하자. 도연 씨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대화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계속 피곤하다고 하면서 제 얘기에도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지은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정말 피곤해. 1시간도 안 되어서 헤어졌어요. 카페를 나온 후
저는 엄마와 김정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묻자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글쎄, 좀 실망스럽더라. 왜요? 내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직접 도와주지는 않고 직원만 불렀어. 그것도 좀 짜증내면서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너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짜증내고 있었어. 핸드폰만 보면서 정말요? 응. 사람이 피곤할 때는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오늘 도현 씨는 좀 아쉬웠어.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도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도현 씨 같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평소엔 정말 다정하고 배려 깊으신데 오늘은 좀 차갑더라고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좋을 때의 모습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힘들 때, 피곤할 때의 모습이 진짜야. 그럼 도현 씨는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현 씨의 그 짜증 섞인 표정, 할머니를 대하는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저를 기다리면서 보인 불편한 기색. 이게 정말 도현 씨의 진짜 모습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잖아. 나도 피곤하면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오늘의 도현 씨는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과는 좀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도현 씨는 최근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더욱 힘든 하루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면서요. 정말 최악이야. 부장한테 개박살 났어. 도현 씨의 목소리에 정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는 미리 와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책을 읽으시는 척하면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죠. 사실 이날은 특별한 테스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일상적인 데이트 모습을 지켜보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도현 씨의 힘든 상황을 모르는 척하면서 평소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 주말에 어디 갈까? 제 밝은 목소리에 도현 씨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은아, 오늘은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 정말 머리 아파 죽겠어. 아, 그래요? 그럼 차라도 마시면서 편하게 있어요.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도현 씨는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 그냥 아메리카노. 빨리 좀 가져와요. 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에 도현 씨라면 절대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계속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어요. 회사는 어때요? 요즘 바쁘죠? 지은아, 오늘은 제발 좀 조용히 있어주면 안 돼? 진짜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마를 짚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옆 테이블을 치우던 신입 직원이 실수로 커피잔을 쓰러뜨린 거예요. 커피는 바닥과 테이블에만 쏟아졌고 도현 씨의 옷에는 한 방울도 묻지 않았어요. 직원은 즉시 달려와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새 커피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데 도현 씨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기본도 안 돼? 직원은 더욱 당황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옷에 안 묻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 도연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매니저 불러. 매니저. 도연 씨.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써? 직원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계속 사과했어요. 아직 어려 보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거든요. 사장한테 말해야겠다, 진짜. 도연 씨, 그만해요. 제가 좀 더 크게 말했어요. 실수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도연 씨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너는 당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진짜 기분 나빠졌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도 망했는데 이것까지? 정말 최악이야. 그 순간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실수했네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문제라고. 도연 씨는 매니저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도연 씨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엄마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엄마도 정말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새 커피 드리고 오늘 음료값은 저희가.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도연 씨는 끝까지 화를 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도연 씨, 저 먼저 갈게요. 지은아, 오늘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인 줄. 그래, 엄마도 놀랐어. 평소엔 정말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지은아, 이게 중요한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여유 있을 때보다 피곤하고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럼 오늘 본 게 도연 씨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글쎄, 적어도 그 사람 안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건 확실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엄마, 그럼 제가 착각했던 건가요? 착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거겠지. 왜요? 너를 얻기 위해서. 엄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도연 씨와의 만남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도연 씨는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걸.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정말 힘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어요. 과연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도연 씨의 그 환한 표정, 직원에게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저를 향한 차가운 눈빛까지. 이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일까? 다음 날 저는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제 대학 동기로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친구거든요. 수진아,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물론 엄마의 테스트 얘기는 빼고 우연히 목격한 일처럼 말했죠. 어머, 진짜? 수진이가 놀라더라고요. 응, 나도 정말 충격이었어.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처음부터 그 오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너무 완벽했거든. 말도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너무 계산적인 느낌이었어.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무언가 뜨끔했어요. 그리고 너네 집안 얘기 나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 나도 봤어. 정말? 응. 지난번에 우리 다 같이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 내가 강남 상가 얘기했을 때 갑자기 관심 보이면서 저는 그때가 기억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 도연 씨가 유독 제 집안 얘기에만 관심을 보였던 게 말이에요. 지은아, 그 사람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원한 것 같아.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럴까? 내 생각엔 그래. 진짜 사랑한다면 화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까? 특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면. 그럼 나는 정말 바보였네. 바보라기보다는 사랑에 빠져서 못 본 거지. 그럴 수 있어. 수진이는 제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 저녁 엄마와 함께 저희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요? 왜? 도연 씨의 진짜 모습을 이제서야 본 거잖아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게 되는 게 당연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다만,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다만 너와는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맞지 않는다는 게 가치관이 달라. 그 사람은 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너는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 모습, 그게 정말 중요해. 왜요? 결혼은 좋을 때만 함께 사는 게 아니거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함께 견뎌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 엄마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제가 도연 씨와 결혼했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마음에 물어봐. 정말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도연 씨와의 만남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도연 씨가 아니라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남자를 사랑했던 거라는 걸. 진짜 도연 씨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도연 씨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도 진짜 도연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엄마는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어요. 내가 이걸 지켜본 이유는 내 사랑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거였다. 고마워요, 엄마. 넌 분명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한 눈물이었어요. 착각했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안도감이었달까요? 이제 도연 씨와는 정리해야 할 때가 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건 도연 씨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억지로 함께하는 것보다는 각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행복할 테니까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그날 카페에서 일은 미안해. 너무 힘든 하루였어서 그랬어.
네.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고마워.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저녁, 저는 도연 씨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도연 씨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미소도 짓고 예의 바른 말투도 그대로였고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 약속해. 도연 씨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 씨, 응?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도연 씨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도연 씨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예쁘고 착하고. 다른 건요? 다른 건? 제가 만약 지금처럼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왜 갑자기 그런 가정을? 만약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특별한 재산도 없고 그냥 제 월급으로만 살아야 한다면요? 도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잖아.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지금의 저요? 응. 그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제 상황을 사랑하는 건가요? 지은아,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도연 씨, 솔직해져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저희 만날 때를 생각해봐요. 처음엔 제 집안 얘기에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나중엔 점점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건 강남 상가 얘기 나왔을 때 도연 씨 눈빛 달라지는 거 저도 봤어요. 도연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건 정말 미안해. 너무 힘든 하루였어서. 힘든 하루라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낼 수 있나요? 그건 도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도연 씨가 원하는 게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난 정말 널 사랑해. 사랑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지은아. 하지만 도연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걸 보셨어요. 도연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저한테 짜증내고 화풀이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도연 씨는 성공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맞춰갈 수 있어. 아니에요. 맞춰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저는 일어났어요. 도연 씨도 진짜 맞는 사람 만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연 씨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지은아,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도연 씨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엄마, 끝났어요. 수고했어.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래,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결혼하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도 싫다.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났어요. 도연 씨는 평소보다 좀 초라해 보였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네. 널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도연 씨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도연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그동안 고마웠어.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미련도 원망도 없이 깔끔하게.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분명 그럴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졌어요. 친구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지은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홀가분해서 정말 도연 오빠랑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 너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그때가 생각났어요. 도연 씨와 만날 때 저는 늘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제 자신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도연 씨 일 말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그런 걸 한 이유를 아니?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것도 있지만,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엄마는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거든. 그런데 행복은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요? 응. 너를 진짜 사랑하고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 누군지. 그래.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눈으로 해야 한다는 말. 이제 정말 와닿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해. 특히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신 3가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3가지? 눈빛, 말,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의 태도.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이야. 앞으로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엄마 눈으로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럴게.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눈이 더 정확해요. 저희는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커플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녀였는데 남자가 여자의 의자를 빼주고 메뉴를 고를 때도 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런 게 좋은 거야.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요? 작은 배려들.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보이는 작은 배려들. 저는 그 커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엔 그런 배려를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었거든요.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제나 똑같이 배려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좋을 때만 잘해주는 건 진짜 배려가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 그 커플에게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온 거였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직원을 정중하게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화를 내지도 않고 여자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저런 게 진짜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저는 도연 씨와 비교가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도연 씨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 남자는 차분하게 해결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걸 잘 봐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엄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엄마를 둬서요. 뭘 당연한 거지. 엄마가 겸연쩍어 하시며 웃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도 결국 내가 잘 판단한 거야. 엄마는 그냥 도움만 준 거고.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를 주셨어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더 좋은 시작이 될 거야. 혹시 나중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때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엄마 눈으로 한 번은 봐주세요. 물론이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나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안다.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수진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은아, 너 도연 오빠 요즘 소개팅 많이 한대. 그래. 응. 그런데 조건 따지는 게 장난 아니래. 집안, 재산, 직업까지 다 확인하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도연 씨는 변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이면 비슷한 사람 만날 거야. 그러게. 너는 정말 잘 헤어진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몇 개월 전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도연 씨를 봤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 안 해?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정말 그랬어요. 조금의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고 저와 잘 맞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보람차요. 어제는 엄마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 그래요? 응.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은 것 같아.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엄마가 또 테스트해 볼까? 네, 꼭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제 자신도 감사하고,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엄마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결혼하고 나서야 도연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말이에요.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하는 꿈을요. 그리고 그때는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야 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엄마는 늘 오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특히 어머니의 말씀에요. 어머니들은 정말 신기한 직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보는 것이 처음엔 두려울 수 있지만 결국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모두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요. 따뜻한 봄날 오후 엄마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로움처럼 여러분의 일상도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